중합을 유도해서 훨씬 더 그 힘이 센 거예요. 예, 근데 자연은 여러분 헬륨 폭탄이라는 말은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수소가 헬륨을 만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수소 폭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헬륨이 모여서 탄소가 되고 탄소나 질소, 산소를 만드는 다음 과정이 또 있어요. 사람은 아직 거기 도달하지 못했는데 별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은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20세기 천체 물리학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결론이 이겁니다. 별이 수소가 있고 안에 헬륨만 있는 줄 알았더니 헬륨이 또 모여서 헬륨 폭탄 원리로 다음 탄소, 질소, 산소 핵을 만들고요. 탄소, 질소, 산소 핵이 또 모여서 네온, 마그네슘 핵을 만들고 결국 철까지 가요. 아까 모든 그 핵 반응은 종착역이 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별이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은 온도가 1500만 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헬륨까지 만들고 끝나요. 그래서 우리 태양은 지금까지 가늘고 길게 50억 년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50억 년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가늘고 길게 사는 전형적인 작은 별이에요. 우리 태양은요. 우리가 한때는 태양이 왕별인 줄 알았어요. 밤하늘 무별보다 우리 지구가 도는 별이 아주 왕별인 줄 알았는데 가장 가늘고 길게 사는 치사한 별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 태양은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그냥 구조가 안정되는데 다른 무거운 별들은 어떠냐? 질량이 무거운 별들은 이렇게 안에 이 그림은 굉장히 과장된 겁니다.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설명하기 위해서 글씨가 안 들어가니까 일단 그림을 키운 거죠. 이 안에 조그만 핵에 이렇게 엄청나게 그 밀도가 높은 핵이 생기게 되면 별들은 대부분 폭발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이 제어가 안 되는 원자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별들은 막판에 우리 해보다 무거운 별들은 대부분 폭발을 합니다. 그럼 밤하늘이 왜 불꽃놀이를 안 하느냐? 그것은 별들이 너무 오래 살고 막판에 잠깐 불꽃놀이 하니까 별들이 개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불꽃놀이 개수는 현저하게 작은 거죠. 그건 뭐 상대적이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은하계 안에서는 한 100년에 50년이면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한 번씩 별이 폭발해야 돼요. 근데 최근에 지금 거의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1604년에 케플러의 초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케플러 초신성은 우리 은하계 안에서 폭발한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밝았던 거죠. 다른 은하에서 발견되는 초신성도 다 관측하는데 우리 은하계 안에서 폭발하는 것은 얼마나 밝겠어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티코 브라의 초신성도 있고 여러 초신성이 있는데 1604년 이후로 초신성이 안 터지고 있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발견될지 몰라요. 지금 이제 거의 400년 지났으니까. 우리 통계로 봐서는 50년에서 100년 사이 하나씩 터져줘야 됩니다. 우리 은하계에서는 50년에 한 번씩 불꽃놀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터졌는지도 모르죠. 그 빛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내일 도달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40광년 떨어진 별이 터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별들이 그럼 폭발했다는 증거가 있느냐? 그것이 관측돼야 현대 천체 물리학이 맞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금방 얘기한 핵융합의 그 이론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검은고라는 별자리에 있는 유명한 성운인데요. 이거는 별이 폭발한 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 조그만 별이 있어요. 이게 백색외성이라는 작은 별이 있는데 이 별이 이 폭발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해서 폭발을 피하는 수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물질들을 밖으로 뿜어내 가지고 체중을 현저히 줄이면은 별이 폭발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별에서 이 물질들이 전부 다 바깥으로 이렇게 뿜어 나와 가지고 이 성운 자체가 마치 목성 토성처럼 이렇게 둥글게 보여요.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런 성운들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합니다. 행성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죠. 저 경우는 폭발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이 폭발로 치닫기 전에 뭔가 이렇게 체중을 줄여서 그 변개를 막는 거죠. 뭔가 급격한 변화를 막는 거죠. 근데 요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지금 가운데 있는 별이 뭔가 지금 물질을 뿜어냈는데 물질이 양극으로 이렇게 양극을 따라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양극을 따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쪽으로 물질이 많고 이 극 옆에는 두 군데는 물질이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꼭 올빼미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건 M97이라는 목록번호를 갖고 있는 성운인데 유명한 올빼미
성운입니다. 올빼미 성운. 예, 서양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진 거죠. 아울 네뷸라. 우리가 번역하고 올빼미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폭발을 면했어요. 그런데 관측해 보니까 이거는 개성운입니다. 개가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개성운이라는 말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개성운은 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황소 자리에 있습니다. 황소 자리에 있는 개성운인데 이게 작은 망원경으로 보면은 꼭 개처럼 보여요. 이렇게 개가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성운이라고 하는데 이 개성운은요, 지구에서 처음 관측된 게 1054년입니다. 1054년. 그래서 1054년에 중국의 유명한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에 적혀 있는 초신성입니다. 중국 천문학의 자랑입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1054년이면 우리나라 고려시대 서원관에서 한참 그 별을 하루 종일 매일 별을 관측하던 시대입니다. 이 대낮에도 보인 이 초신성을 왜 놓쳤겠느냐. 아마 옛날에는 이렇게 낮에 갑자기 밝은 별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건 우리 은하계 안에서 터진 초신성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균 100년 만에 한번 터진 초신성이죠. 근데 대낮에도 보일 정도로 밝으니까 그게 흉조였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일부러 관측을 자료를 뺐거나 없앴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놓쳤을 리는 없습니다. 매일 일기를 적을 때인데요. 더군다나 하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 길게는 한 달까지 이렇게 밝기가 한번 퍽 터지면은 한 달간 거의 밝기가 머물다가 서서히 떨어지거든요. 고려시대 이걸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우리는 아마 기록에서 뺐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천문학자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제일 먼저 개성운 얘기를 하면은 중국 천문학자가 신나가지고 막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얘기하면 아주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옛날부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 거리가 있으니까 1054년에 터진 건 아니죠. 1054년에는 폭발했던 그 소식이 우리 지구한테 날라와서 지구에 접수가 된 게 1054년인 거죠. 그래서 터진 지가 이거는 1000년밖에 안 돼요. 이 현재 모습이 100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빵 터져가지고요. 지금 얼마 안 퍼졌어요, 지금. 천문학에서 1000년은 찰나입니다. 우주 나이가 150억 년인데 그까짓 거 1000년 갖고 1000년은 아무 상관도 없어. 아무 변화도 안 이렇게. 그래서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퍼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별이 터지는 건 확실하고 이렇게 증거들이 있다는 거죠.